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교사 남유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진안 변화이라고 하는 철기 시대에 등장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수업을 했죠. 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나라도 있고 왕권이 약하게 되면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나라도 생기면서 이제는 그 많던 나라에서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고대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던 세 개의 나라,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국가 가야까지 총 4개의 나라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배울 거예요. 초기 삼국가 가야. 가야 역시 연맹왕국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백제하고 신라한테 치이다가 결국에는 신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오늘 배우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을 건데 우리 교과서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일제강점기 이후의 내용이 자세해지는 대신에 앞의 내용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게 전부 다 배울 거예요. 심하게는 거의 오늘 배운 다음에 내일 고구려 백제 신라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도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고 그리고 또 그 뭐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근데 엄청 줄여놨다 보니까 너무 조금밖에 없어. 별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들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새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새롭게 정리한 그 요약 좀 여러분도 따라 적으면서 내가 그냥 요약만 이제 해놓은 거 아니거든. 일부러 수업하면서 추가로 필기하려고 약간 부족하게 필기를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서 한국사 노트 따라서 정리하고 합시다. 이 한국사 노트는 여러분이 고3 될 때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면은 큰 도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요약한 거 보여줄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뿅. 자, 중요한 업적들만 있는 왕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왕은, 왕의 특징상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 만든 왕. 나라 만든 왕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 나라가 만든 다음에 바로 전성기로 가나요? 노노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성기로 가기 위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법을 만들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에 이것저것 법과 제도 전부 다 끼워 맞추고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생한데 바로 강한 전성기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강한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 기틀을 만드는 왕, 왕권을 강하게 만드는 왕, 영토를 늘리는 왕.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성기 가기 전에 국가의 틀과 체제를 정비하는 왕. 틀, 체제를 정비하는 왕 있고 건국하는 왕 있고 나라 세우는 왕 있고 체제 정비하는 왕 있고 그리고 전성기 왕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든 왕, 국가를 만든 왕, 틀과 체제를 만드는 왕, 그리고 전성기 왕. 오케이? 나라 만든 왕, 체제를 정비하는 왕, 그리고 전성기 왕.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백제에도 나라를 만든 왕, 그리고 체제, 기틀을 만드는 왕, 그리고 전성기 왕. 어머 선생님 근데 백제는 왜 이렇게 뒤에 뭐가 많아요? 전성기가 너무 빨리 와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남았죠.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제 우리 더 약해지면 안 되는데 다시 전성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2번째 전성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2번째 체제를 정비하고 2번째 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왕들이 백제에는 특이하게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전성기를 누리려고 했었던 왕이 있고 자 다음 신라에도 보면은 나라 만든 왕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법 만들고 왕권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왕들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전성기왕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사삭사삭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바퀴벌레 소리 아닙니다. 우리 집 멍멍이들이 산책 가자고 난리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컴퓨터를 뚫고 강아지가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됐죠? 자, 여튼간 그렇고 가야, 뭐 가야는 막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냥 뭐 간단하게 외웁시다. 됐죠? 이런 거 있고. 됐나요? 자, 그러면 대충 이런 왕 있고 저런 왕 있고 저런 왕 있고 살펴봤으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 볼게요. 자세한 내용. 여러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 기억나죠?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고구려세 운동명왕 백제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기억나죠? 이거 안 외우면 안 외워도 되겠네. 이거는 여러분 노래 알고 있을 거니까. 자, 고구려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구려 기틀을 마련한 법과 체제,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태조왕. 아니 선생님 보통 나라를 세운 왕이 태조왕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나라 세운 왕은 동명왕이야. 그리고 웬만한 국가 체제 기틀을 만든 왕은 고구려에서 태조왕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아,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너무 대단하다. 거의 나라를 세운 급으로 이제 체제, 법,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름을 태조왕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왕의 이름은 죽은 다음에 붙여줍니다. 그 사람의 업적을 반영하여.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앞에서 말한 적 있어요. 왕이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선출하고 뽑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해가지고 뭐 비가 안 오거나 전쟁에서 지거나 하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목이 잘리고 그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왕이 강해지고 나면은 왕권이 강력해지고 나면은 왕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왕권이 강해진 증거입니다. 됐나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국천왕이라고 할 때에 고국천왕 시기에 왕권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왕은 업적이 뭐길래 이름이 고국천이에요? 고구려 왕 중에 특징이 엄청 특이한 업적이 있지 않은 이상 무덤의 위치를 가지고 왕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국이라고 하는 강 근처에 고국이라고 하는 강 근처에 무덤이 있었던 왕이에요. 이건 미라고 하는 강 근처에 무덤이 있었던 왕.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냥 업적이 엄청나요. 오래 살았어요. 장수왕.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은 넓게 개척했다 영토를. 그래서 광개토왕. 이거는 소수라고 하는 그 뭐고 숲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다 하는 왕. 뭐 말인지 알겠죠? 고로 합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고국천왕 때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의 자리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물려주게 되었다. 부자 상속하게 되었다. 다음. 고구려의 영토가 대동강 근처로 확장되게 되었고, 그리고 한 사군 중에 마지막 그 남아있었던 군현이었던 낭랑군이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미천왕 때예요. 어머나 그 한 사군 중에 마지막 군현을 없애다니 정말 미친 듯이 놀라 그랬군요. 미친왕 노노 미천왕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미친왕이 아니라 미천왕이다. 가끔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호동왕자가 미천왕의 아들이었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가 100% 진실이라기보단 이것도 약간 설화,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소슬망이라고 있습니다. 소슬망. 이 사람이 웬만큼 틀, 제도, 왕권 강화를 고구려에서 가장 많이 이루었던 왕. 그리고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에요. 소슬망 때는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율령은 법이거든요. 이 당시에 법이 이제 법령이에요. 한자로. 웬만한 거를 전부 다 체제를 갖췄던 게 소슬망 때. 그리고 또 유교를 교육하였던 거. 유교 교육했었던 게 이제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 서당 같은 그 기초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태학은 유교를 엄청 전문적으로 유교 전문인을 육성,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었어요. 지금의 대학교 수준의 한 나라에 한 개밖에 없는. 이제 드디어 유학, 유교가 엄청나게 이제 삼국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태학을 설치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금님한테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다 이거 맞지?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또 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도 소술망대예요. 아니 선생님, 불교를 그 국가의 종교로 만든 거, 국가에서 이제 믿게 한 거, 그게 왜 왕권 강화하고 도움이 되나요? 이 당시의 불교는 왕즉불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즉불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곧 부처야. 왕이 부처와 같은 신급의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왕을 부처님처럼 믿고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초기 불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가지고 오는 게 왕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불교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호국불교. 스님들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거든요. 이 호국 불교의 특징은 우리나라 불교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같은 거 일어났을 때도 스님들이 칼을 들고 직접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특징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불교의 특징,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오케이? 자,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수리망 때 율령을 제정하고 율령을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였고 태학을 설립하여 충, 효,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의 주요 인재로 양성을 하면서 왕을 도울 만한 여러 인재를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하였다.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었다. 자,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임금님이 부처랑 동급이다. 그리고 또 스님들도 나라를 지키도록 하여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체제가 강해지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 다음 시기에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라고 하는 전성기 왕을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소수리망 기억하세요. 됐죠? 자, 소수리망이랑 우리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이랑 묶어서 별 곱하기 이렇게 합시다. 묶어서 별 곱하기 이렇게.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동이나 만주 대부분 지역을 확보했던 넓게 영토를 개척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릉비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사실은 영토를 하는 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체제 정비 이런 거는 막 크게 뭐 없어요. 자, 그냥 영토를 넓혔다라고 하는 거 그거 중심으로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들이었던 장수왕 때에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원래 고구려의 수도가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좀 북한 쪽 위쪽에 있는 좀 추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평양 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양으로 옮겼으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나라들, 신라, 백제 같은 나라들은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죠. 고구려의 핵심부, 정중앙부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내려오니까 백제의 수도도 함께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백제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도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로 확장됩니다. 한강 유역이 바로 이제 고구려한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백제의 왕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진정책, 남쪽으로 영토를 확보하였다. 남진정책 이야기 나와 있어요. 사실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한다면은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남쪽으로 남진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한강 유역이 그 중요한 삼국 시대에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한강 유역이 바로 이 장수왕 때의 고구려 거에 넘어가게 되었다. 남진 정책을 했다.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백제 한번 볼까요? 자, 백제 한번 볼게요. 백제 건국은 온조왕 때 했었다. 자, 그리고 백제 역시 나라를 만든 다음에 체제, 기틀, 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왕이 고2왕이었다. 어머, 여러분은 고1인데 얘는 고2네요. 드립이었습니다. 자,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율령, 법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고2왕 때. 이거를 토대로 하여 백제의 전성기는 겁나 빨리 옵니다. 자, 그래서 근초고왕 때 왕의 자리를 아빠한테서 아들한테 물려주는 왕위의 부자 상속, 그리고 또 중국의 영토까지 진출했었던 근초고왕,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자, 그래서 근초고왕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맙소사 이때 전성기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이제 내리막길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때 근초고왕 이후에는 아까 말했던 장수왕한테 왕이 죽임을 당하고 왕족이 왕 딱 한 명만 살아남고 가족들 전부 다 장수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역사가 있어요. 백제의 왕이 한번 고구려 왕을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장수왕이 복수한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진도가 바쁘기 때문에 해줄 수 없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하면은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러하였고 또 너무 전성기가 빨랐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심유왕 때는 불교를 수용했으며 동성왕 때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남진 정책을 하는 장수왕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고구려를 좀 대응해보려고 작은 나라들끼리 손을 잡습니다. 백제랑 신라랑 손을 잡아요. 자, 손을 잡았는데 여러분 백제하고 신라 사이를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하고 배신 못 때리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좀 더 강하게 하는 게 혼인동맹, 결혼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나제동맹이란 거 한 다음에 나제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혼인동맹 했어요. 그때가 동성왕 때야, 동성왕 때. 자, 그리고 왕이 수도 근처만 다스리다 보니까 왕권이 약한 것 같아. 자, 지역 곳곳마다 백제의 주요 지역에다가 22곳에다가 왕의 측근, 왕족을 파견하여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왕이 지역, 지방 곳곳을 다스리도록 구역구역까지 세부적으로 완전 샅샅이 전부 다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령왕 때는 22담로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하여 한때 백제가 제2의 전성기를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왕 이름이 바로 성왕이야. 성왕, 성스러운 왕이에요. 이 성왕 때 수도를, 백제의 수도가 사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또 아까 나제동맹, 신라랑 백제랑 손잡았다고 했죠. 그거에 토대로 해요. 같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왕이랑 손잡았었던 신라의 왕이 누구였느냐? 진흥왕이거든요. 진흥왕이 한강유역 차지하고 보니까 와씨 이거 나 혼자 갖고 싶네 라고 해서 진흥왕이 결국 배신 때려가지고 성왕을 죽여버립니다. 이 다음부터 백제의 역사는 쭉 내리막길. 됐나요? 기억하세요. 진도 겁나 많이 나가죠. 일단 여러분 학교 나오면은 내가 이거 외울 수 있는 드립 가르쳐 줄게요. 내가 차마 온라인 수업으로 드립을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 부끄럽네요. 자, 그리하고 또 신라의 왕 볼게요. 신라 나라 세운 거는 박혁거세라고 하는 왕이야. 박씨예요. 자, 그리고 또 법, 제도, 국가의 체제, 기틀을 마련하는 왕. 기틀 마련. 자, 그리고 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전에 마립간. 자,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은 기틀을 마련한 왕은 내물 마립간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 이야기 있고. 자, 그리고 또 백제랑 신라랑 결혼할 때 동성왕이랑 결혼했었던 왕 이름 소지왕이에요. 이것도 외우는 드립. 계약한 다음에
학교 온 다음에 가르쳐줄게요. 자, 낮에 동맹 있었고, 이 순서가 바뀌었네. 누이지양이 먼저, 소지양이 나중이에요. 다음, 자, 그리고 신라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왕 여기 3명 쪼로롱 나왔네요. 자, 여기에다가 별 곱하기 이렇게 하세요. 별 곱하기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가 더럽게 많네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거 원래로 치면은 옛날 교과서로 치면은 이게 총 6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6페이지에 나오는 거. 여기 별 곱하기 이렇게. 됐죠?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만들었던 것은 지증왕 때야. 그리고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법을 만들고 불교를 공인하고 2차돈이 순교했었고, 기억나죠? 목이 잘렸는데 하늘에서 우유처럼 하얀 피가 내려오고 꽃비가 내렸었던 그 사람. 불교를 공인했고 왕의 자리를 아빠한테서 아들로 물려줬던 거는 법흥왕 때. 오케이? 법흥왕 때 법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신라의 전성기왕 나오네요. 영토 엄청나게 넓혀집니다. 백제랑 손잡고 한강 유역도 가지게 된 왕, 진흥왕 됐나요? 이 진흥왕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화랑도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랑도. 신라의 화랑도 진흥왕 보다 옛날 이전부터 화랑도는 있었는데 화랑도를 국가적인 군인 조직,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진흥왕이었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가야. 여러분 가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야는 6개 정도가 있었다. 연맹체였다. 맨 처음에 이 6개 가야의 중심은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였다. 하지만 결국 고구려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금관가야가 약해지게 되었고 그 가야의 중심 세력이 고령에 있는 대가야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신라의 법흥왕에 의해서 금관가야는 망하게 되었고 대가야, 후기의 대가야는 신라의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가야는 변한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아 철이 많이 생산돼서 철을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여러분 요 근처에 지나가 보면 오리 모양 토기, 무슨 토기, 수레 모양 토기 되게 많죠? 토기 문화가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중요한 거 중심으로 쭉 다 정리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여러분 다시 물어봐도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또 일단 우리 이거 이해했으니까 우리 교과서 필기 한번 볼게요. 교과서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유이민 집단, 위에서 내려왔던 그리고 이동해온 유이민 집단과 기존에 있었던 토착 세력의 연합으로 건국된 것이다. 초기에는 왕권이 약하여 여러 부족의 대표들이 국가의 운용을 주도하였다. 연맹 왕국 체제였다. 각 부족의 대표는 왕과 함께 이 회의를 귀족회의라고 합니다. 참석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보면은 각각 귀족들의 회의가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하겠죠? 볼까요? 오부연맹으로 구성되었던 초기의 고구려는 왕권이 아직 약할 때에는 왕 아래에 대가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왕이 가지고 있는 관리들 말고 지네들도 따로 관리, 공무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왕권처럼 강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들은 별도로 사자, 조이, 선인 같은 관리, 공무원을 두었다. 대단하다. 자, 대가들은 귀족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고구려의 귀족회의 이름은 제가 한번 회의해 보겠습니다. 제가회의. 오케이? 여러 명의 대가들이 한 회의, 제가회의. 이게 바로 고구려의 귀족회의 이름입니다. 고구려에서 내려왔던 온조의 집단은 한강 하류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백제를 건국하였다. 백제는 마한의 여러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로 출발하였지만은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한강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난리칩니다. 귀족들은 여기서도 회의를 열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이후에 정삼회의로 이어졌다. 백제의 귀족회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바위를 놓고 회의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이 정삼.
국가의 정치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바위다라고 해서 정삼회의였습니다. 백제의 귀족회의의 이름은 정삼회의. 됐죠? 기억하세요. 다음 신라는 박역거세를 중심으로 한 6개의 부족이 연합하여 건설했던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다. 사로가 나중에 신라가 되는 거예요. 신라는 초기에는 왕권이 너무 약해서 6개 부족 중에 박씨 부족이 있고 석씨 부족이 있고 김씨 부족이 있었는데 얘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 그래서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막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김씨가 제일 힘이 세지게 되면서 김씨만 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내무랑 때입니다. 내무랑 이후에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였다 나와있죠. 내가 왜 그래? 밑줄이 안 쳤노? 내무랑 이후에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였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신라의 귀족들은 화백회의, 제가회의, 정삼회의 이후에 나온 신라의 귀족회의의 이름은 바로 화백회의. 됐나?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 페이지에서 뭐 다른 거 없네, 별거 없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뭔 이야기가 중요하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초기에는 왕권이 세질 못해서 약했고 왕이랑 부족의 장들이랑 귀족들이랑 회의를 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였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각각 귀족회의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고구려의 귀족회의의 이름은 제가회의였고 백제의 귀족회의의 이름은 정삼회의였고 신라의 귀족회의의 이름은 화백회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가야 한번 볼게요. 가야는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성장하였으며 낙동강 중하류의 비옥한 평야를 바탕으로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풍부한 철강석을 이용하여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철기를 활발하게 생산하였다. 가야의 유물에 보면 그래서 녹슨철 겁나 많죠. 이후 가야는 낙랑군과 한반도에 아직 존재했었던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통해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사실 이 중개무역 이 이야기가 은근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있잖아. 한반도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뭐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사실은 그 뭐고 중국과 한반도 남부 지역 그리고 일본 요거를 이어주는 해상교통로, 해상무역로 이거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제 승자예요. 이 지역의 모든 경제, 문화권은 전부 다 장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게 가야였고 시간이 지나면은 백제한테 이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통일신라 때가 되면은 이거를 차지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 장보고가 있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 맞다. 요 밑에 아이고 가야 이야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꼭 읽고 넘어가세요. 특히 이런 것들은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진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던 주제역이 또 나와 있네. 아래 두 비석은 고구려와 신라가 각각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와, 내가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여기까지가 내 땅찜뽕 하는 비석입니다. 한강 유역을 놓고 삼국이 경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답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었죠? 읽어볼게요. 한강 유역은 땅이 비옥하고 물산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으며 서해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따라서 삼국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항쟁 싸웠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당시에 가장 선진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자, 교과서 이것도 앞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일단 읽어볼게요. 백제는 목지국 기억나요? 마한진한 변화한 중에서 마한에 있었던 게 목지국이었는데 내가 드립 칠 때 목촌 돼지국밥 막 그랬다 이거 맞지? 목지국이 가장 원래 센 나라였지만은 목지국을 밟아버리고 자기가 1등이 되었다. 압도하면서 점차 마한의 맹주 1등으로 발돋움하였다. 4세기 후반이 되면은 전성기 왕 나와 있습니다. 근초고왕.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확장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드립 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근처로 많이 고했다. 나갔다. 근초고왕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미안. 다음. 마한 자녀 세력, 마한에 있는 목지국 말고 다른 나라를 전부 다 없애버려서 남해안까지 영토를 전부 다 확장하였으며 원래는 백제국이라고 해서 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넓힌 게 바로 근초고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야 외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북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사실 근초고왕 이 사람이 고구려의 왕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나중 그래서 장수왕 때 완전 이제 큰 보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백제가 워낙에 전성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중국과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해상 교역로 이게 이제는 백제한테 넘어간 거 보이지? 백제는 중국 동진과 남부 지역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였다. 오케이? 오케이. 자, 고구려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소수리망 때 대학 설치, 불교 수용, 그리고 율령 정비 있었어요. 자, 그거를 토대로 하여 안정을 얻은 다음에 광개토 대왕 때 그리고 장수왕 때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하고 동시에 교류하면서 안정된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평양으로 천도하여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까 말했어요. 그래서 장수왕이 천도를 하여 수도를 아래쪽으로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백제 역시 영향을 받아서 공격받고 쫓겨나게 되면서 백제도 수도가 여기 한 성에서 웅진으로 남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이때 왕 동생 한 명 남기고 다 죽습니다. 선생님 왕 동생은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신라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돌아오니까 자기 모든 왕족들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남한강 요역까지 인출하였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내가 바로 고구려야. 내가 바로 전 세계의 중심이야. 천하의 중심이야. 중국이 뭐라고? 내가 중국이다. 라고 하는 천하간 세계를 보는 가치관을 확립하였다. 만들기 쉽지 않아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읽기 자료거든요. 이것도 잘 읽어보세요. 뿅.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였으나 고구려가 남하함에 따라 남진 정책을 함에 따라 백제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왕과 왕족이 싹쓸이 당해서 다 죽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하여 웅진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웅진으로 천도하였으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이어졌다. 왕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귀족이니까 왕권 더럽게 약하겠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제는 중국이랑 외교관계, 일본이랑 외교관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제2의 전성기왕 나옵니다. 성왕, 성스러운 왕이에요. 자, 그래서 백제는 총 3번 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서울이었고 지금의 한성, 지금의 서울, 한성. 자, 그리고 고구려 때문에 쫓겨나서 세웠던 수도가 웅진이야. 그리고 세 번째 새롭게 시작하려고 성왕이 옮긴 수도가 사비야. 사비로 천도하였고 나라 이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백제가 아니다. 남부여다. 옛날에 부여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는데
나도 남부여라고 이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꾸는 등 중흥을 위해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신라랑 손을 잡고 나제 동맹, 결혼 동맹 기억나죠?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와우, 한강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신라의 신흥왕이 뒤통수 치셔서 뺏게 되면서 신라한테 한강 유역 빼앗기고 성왕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되나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여기 있는 요 내용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볼게요. 신라는 6세기에 들어서 국호,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정하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이어 법, 체제, 기반을 만들었고 법 반포하였고 불교를 공인하는 등 2차돌이 죽었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는 진흥왕 때에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이제 가야 싹쓸이 다 없어집니다. 진흥왕은 정복한 영토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롱 이라고 하는 비석을 총 5개 세웁니다.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 순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황제가 그 영토에 간 다음에 황제가 왔음을 증명하는 비석이거든요. 자, 그거를 보면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에 세웁니다. 근데 웃긴 게 보면은 이 두 개는 고구려 영토 점령하고 세운 거. 자, 여기 북한 삼비는 이제 백제 배신하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영토에 세운 거. 자, 창녕비는 가야 정복하고 세운 거. 그러니까 내가 고구려 백제, 가야 전부 다를 내가 싹쓸이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거를 증거를 보여주는 비석이 바로 4개의 순수비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냥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5개의 순수비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진흥왕이 세운 거 아니고 진흥왕의 그 부하들 신하들이 세운 비석이라서 함께 세트로 보지는 않아요. 자, 그러하였고 자, 그 신라의 왕을 태왕이라고 부르든가. 와, 신라가 자기를 태왕, 큰 대보다 더 위대한 클태를 썼어요. 광개토 태왕처럼 대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하면서 왕이 얼마나 강화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이거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뿅. 아까 했던 거 다시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했었던 거 중요한 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모든 백제, 고구려, 신라의 왕들은 건국했던 왕, 체제나 기틀 만들었던 왕, 그리고 율령을 만드는 왕, 불교를 수용하는 왕,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건국하는 왕, 체제 만드는 왕, 그리고 전성기 왕으로 나뉜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왕들 외우는 드립, 그거는 내가 여러분 등교 수업하면서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이해 안 되던가 궁금한 거나 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 질문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 만나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 1시간 동안에는 질문 쭉 받는 시간 하도록 할게요. 모르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사실 나도 오늘 진도 너무 빡세게 나가지고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다음 차시도 진도가 빡세게 나가는 거예요. 왕 이야기 왕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가 최대한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한번 동원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남자애들이니까 유튜브 검색해보면 삼국시대 랩 배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뒤에 그림 나와 있지만은 광개토대왕, 진흥왕, 근초고왕의 업적을 토대로 이 3명이 가상으로 랩 배틀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은근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면 약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나도 봤는데 중요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좀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본 다음에 이거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오늘 배웠던 거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 볼게요.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서 미안하기는 해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